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기양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안정은 작가님의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지 조금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읽으시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달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집 앞에 공원이나 근처라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정도씩이라도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작가 프로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정은 러닝계의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가장 핫한 러너이자 소셜미디어 셀럽. 그녀가 달리는 곳, 입고 먹는 것들이 러너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러닝 영상 조회수만 인스타 86만 뷰, 유튜브 24만 뷰를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 뉴발란스, 아식스 등 스포츠 브랜드와 지프,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계, 금융, 식음료, 화장품 브랜드 등 세계적 기업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각종 러닝 행사, 마라톤 대회 홍보 모델, 러닝 및 뷰티 강연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힌다. 100일간의 러닝 크루즈 여행을 기획하고 100여 명을 이끌고 국내 런트립 투어를 떠난다. 모리셔스, 스위스, 코타키나발루를 달리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화보 촬영을 다닌다. 과거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정은 작가님의 사진이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예쁘세요. 얼굴도 예쁘시고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존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파트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은 어떻게 달리기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2장 어떻게 강철 체력을 만들 수 있을까? 3장 어떻게 내 삶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 4장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잘 달릴 수 있을까? 입니다.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리셔스의 태평양 바닷가를 달린다. 다음 주는 스위스에 있는 몽블랑을 마음껏 뛰어다닌다. 주말엔 100여 명의 사람들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달리기 여행을 즐긴다. 사람들은 내게 전직 운동선수냐고 묻는다. 아니다. 달리다 보니 런스타가 되어 있었고 달리다 보니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었다. 발리, 코타키나발루,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처음엔 마라톤 대회를 다니느라 벌어놓은 돈을 여기에 다 쓰기도 했다. 이제 내 직업은 여행가고 취미는 운동가다. 기업이 후원하는 다양한 러닝 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자동차, 뷰티, 은행, 스포츠 브랜드, 마라톤 대회 등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기내에서 칼럼을 쓰다가 러닝 강연을 하기 위해 귀국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최근에는 멜버른, 시드니,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등을 경유하는 크루즈 강연을 맡아 러닝 교육자로서의 삶을 열었다. 러너, 마라토너, 칼럼니스트, 러닝 프로그램 기획자, 강연자, 모델까지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엔 한계가 사라졌다. 내가 한때 백수 생활을 꽤 오래 한 인생 실패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어줄까?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어렵사리 취직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박차고 나왔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직 컴퓨터와 대화하는 하루가 정말 끔찍했다. 의지 부족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새롭게 도전한 일은 승무원. 외국어를 공부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에 몰두해 원하던 중국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당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취업 비자는 올스톱됐다.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뿐이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렸다. 언제 중국으로 오라는 통보가 올지 몰라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기다렸다. 조금씩 취업 비자가 나왔다. 어떤 달은 30명씩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1명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1년간 합격자 200명 중 199명이 비자를 받았다. 오직 1명만 가슴에 윙 배지를 달지 못했다. 그게 바로 나다. 이유는 아직 모른다. 답답한 마음에 운동이나 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다.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운동복도 나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어머, 쟤는 왜 저런 옷을 입었지? 운동화는 모양새가 어째 이상한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트레드밀 위를 달리다 보니 내가 봐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하루 이틀 꾸준히 달리다 보니 서서히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헬스장의 한쪽 벽은 통유리다. 분명 일주일 전에 아침에도 보고 어제 아침에도 봤던 풍경이건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오감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후각이 살아나니 답답한 헬스장을 벗어나고 싶어졌다. 마침 밖에는 봄바람에 벚꽃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봄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2016년 4월 내 첫 달리기 코스는 서울 남산이었다. 남산은 꽃비를 뿌리며 나를 황홀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렇게 남산의 꽃길을 달렸고 꿈에도 알지 못했던 꽃길을 여전히 달리고 있다. 나는 이때를 내 인생의 러닝 포인트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고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라고. 마찬가지로 달리고 싶은 길이 있고 달릴 용기가 있으면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왜일까?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인생도 나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잠시 멈췄더라도 나는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길 위에선 나이가 많고 적고 달리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었다. 달리기를 통해 미처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다.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것은 꽤 쏠쏠한 아르바이트였다. 고기불판이나 16종 두루마리 휴지 세트는 엄마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마라톤 대회에서 스태프로 자원봉사를 할 때는 나의 손짓으로 선수들이 미소 짓고 고마워했다. 선수들이 나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완주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서포터로서의 재능을 발견했다. 셀카 찍던 내공을 발휘해 사진을 잘 찍는 러너가 되기도 했다. 함께 달리는 러너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즐거웠다. 어떤 분들은 다른 러너의 행복한 표정을 프레임에 담기 위해 무거운 카메라를 기꺼이 어깨에 쥐고 함께 달리기도 한다. 행복한 모습을 잘 기록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다.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달려보기 전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 수 없었다. 달리기, 어떻게 처음 시작했나요? 길가에 붙어있는 수많은 표어를 보았다. 그중 한 표어는 42,195km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다. 4시간 동안 다리를 굴리는 동시에 머리도 굴렸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자마자 그 의미를 깨달았다. 정말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졌다. 나의 진짜 목표와 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라톤을 완주해냈다는 자신감이 그간 망설였던 꿈을 꿈틀거리게 도와주었다. 그렇게 나는 승무원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케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 내 꿈을 찾고자 다시 퇴사를 결심했다. 한 번 사는 인생, 회사보다 나 자신을 마케팅하고 싶었던 것이다. 달리기 기술을 인생에 적용하면 꿈을 빠르게 찾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적용했던 기술을 인생에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가령 어떤 수학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에 대입하면 스르르 풀린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마라톤 같은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라톤 공식을 찾게 된다. 이 공식을 인생에 적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 가정이든 사회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나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새 다이어리를 쓰기로 마음먹으면 3장을 넘기지 못했다. 찌름개를 짚기만 하고 끝내버린 악기가 여럿이다.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끈기가 생겼고 근성이 장전되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열릴 대회를 다시 신청했다. 그 대회를 위해 또 일주일간 연습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았다. 나를 제치고 한 수십 명을 따라잡기 위해 이 악물고 달렸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게 된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 언젠가부터 달리기 하는 나의 이야기가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매달 빠지지 않고 1꼭지를 차지하기도 했다. 어떤 달에는 3권의 잡지에 동시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러닝 매거진의 커버 모델이 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 하나둘 팬이 생기고 있었지만 외국인 러너인 내가 유명할 리 없었다. 먼저 문을 두드렸다. 좋은 기회에 말레이시아에 갈 일이 생겼고 그냥 다녀오기 아쉬워서 관련 매체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때 말레이시아의 한 러닝 매거진에 메일을 보냈다. 나의 이력과 목표가 담긴 프로필을 첨부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다.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미리 영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뷰 이후 4달을 잊고 지내다 말레이시아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잡지가 곧 나온다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인터뷰 기사가 작게 실릴 줄 알았더니 7, 8월에 커버 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에서 온 러닝 보석.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 나는 내 삶을 디자인하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내가 직접 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잡지에 소개된 수많은 기회 중에서 절반은 내가 인터뷰에 응했고 절반은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서 얻어낸 것이다.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고 문 앞에서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때로는 문 앞에서 울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10군데를 시도하면 한 군데가 간신히 되기도 했다. 쉬운 길은 없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 헛수고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직을 7번 한 것처럼 그 결과들이 하나씩 쌓여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도전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는 만큼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났다. 쌓여가는 메달의 무게만큼 고개를 숙인 채 겸손해야 하는 법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껏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찌륵 같은 산길을 달리며 나아갈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내가 가슴에 새겨둔 말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넘버 원이 되기보다는 온리 원이 되자. 내가 계속해서 칼럼을 쓰고 런트립을 기획하고 더 먼 거리를 달리게 된 원동력이다. 어느 날 나는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포츠와 관련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계속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하루는 자동차 회사의 모델 제의를 받고 두 눈을 의심했다.
미국 브랜드 지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델 섭외를 요청합니다. 촬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시도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거침없이 달리는 나의 모습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맞았다고 했다. 나의 사진이 신제품 전시장에 걸린 모습을 보니 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SNS에 달리는 사진을 올리고 체력을 단련해 개인 기록을 향상시켰더니 여기저기서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리고 인기를 끌면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SNS를 통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다. 내가 신는 신발, 옷, 헤어밴드뿐만 아니라 먹는 것, 바르는 것, 달리는 장소까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라톤 대회에 홍보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마라톤 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과 단체 스트레칭을 하고 개인 부스를 방문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물론 대회도 같이 뛴다. 자연히 대회 참여율이 올라가고 러너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마라톤 사무국에서 제 의뢰를 많이 해온다. 다양한 브랜드와 스포츠 모델 활동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점은 달리기가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기 좋은 운동이라는 것이다. 나는 SNS를 통해 달리기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 더 예뻐지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메시지를 수없이 받는다. 나는 달리기를 통해 강철 체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새 러닝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러닝 전도사로 일하면 수익이 있나요? 사람들은 내게 조심스레 묻는다. 친구들도 묻는다. 너 돈은 버니? 그럴 때마다 나는 빵 터져버린다. 나는 순수하게 행복과 건강을 위해 러닝 전도사라는 직업을 만들었지 돈을 벌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다. 이 즈음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는지 나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할 것 같다.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값진 경험이자 자산이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직장 내 왕따를 경험했다. 처음부터 왕따를 당했던 것은 아니다. 달리기로 유명세를 타고 신문과 잡지에 내 이야기가 실리면서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야근 시간까지 은근하게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직을 권고받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나의 뒷이야기를 우연히 듣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로 가 펑펑 울었다. 벌건 눈을 가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료들은 더 매몰찼다. 끼니를 거르고 일에만 몰두해도 더 열심히 하라는 핀잔만 들었다. 만만하게 보였던 것일까? 누구나 꺼리는 영양가 없는 프로젝트를 나 혼자 떠맡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메신저를 통해 나와 관계없는 다른 부서 과장님의 일거리를 받기도 했다. 나는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주말에 다른 삶을 산다는 사실만으로 따돌림을 당했다. 복도를 오갈 때 동료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내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회사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답답했다.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됐다. 어느 누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퇴근길 지하철은 숨이 막혀 타지 못했다. 생리가 멈췄다. 3개월이 넘도록 생리대를 구매할 일이 사라지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억만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동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환희와 자부심도 잠시였다. 나의 회사 생활은 마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하루살이 같았다. 퇴근 후에는 불에 댄 가슴을 스스로 쓸어내리느라 바빴다. 다음날 아침이면 아물지 않은 가슴을 토닥이며 제 발로 불구덩이에 또다시 걸어 들어갔다. 직장 내 따돌림은 나에게 굴욕감과 패배감을 가져다 주었고 정신적인 압박이 컸다. 삶의 행복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럴수록 나는 더 자주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해가 긴 여름에는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달린 후 출근했다.
해가 짧아진 겨울에는 회사 근처에 가장 저렴한 헬스장을 등록해 점심시간마다 트레드밀 위를 달렸다. 점심휴식이 있거나 점심을 거르고 일해야 하는 날이면 20여 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했다. 24시간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낼 바에야 30분 일찍 일어나 달리거나 점심시간에 달리면서 마음을 정화했다.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면 퇴근 후 동작역에서 시작해서 잠수교, 한남대교, 동호대교를 거쳐 성수대교를 찍고 다시 동작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2시간을 달리고 나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됐다. 다음 날이면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 상처받을 때마다 따라오는 패배감도 사라졌다. 달리는 동안에 해방감을 느꼈고 그 해방감으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성과로 인정받게 되었고 차츰 일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달리기를 통해 삶의 장애물을 극복했다. 건강하지 않은 폐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취업에 고군분투하느라 괴로웠던 시절도 이겨냈고 왕따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 순간도 이악 물고 버텼다. 내 삶에 찾아온 장애물의 방식과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마인드 변화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얻었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오래 버텨서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됐다. 다시 말해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였다. 나는 달리기를 통해 내면을 단련시켰다. 달리기가 우울증을 변화시킨 것이다. 나는 아침에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모리셔스의 아침 바닷가는 너무나 황홀해서 책 제목에도 모리셔스를 넣었다. 이곳은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칼럼을 통해 여행 매거진 독자들에게 여자라면 꼭 달려야 할 여행지로 모리셔스를 소개한 적이 있다. 위치는 마다가스카르와 레위니옹 그리고 세이셜과 가까이 붙어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섬 주위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다. 바닷가 둘레를 따라 리조트가 쭉 들어서 있다. 어디에 묵더라도 테라스 방문을 열면 눈앞에 멋진 바닷가가 펼쳐진다. 매일 달리고 싶어진다. 브라탑만 시원하게 입고 달리면 마치 섬에 전세를 낸 듯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화보 속 언니들처럼 내가 끝내주게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낯선 곳을 달리면 뜻밖의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리셔스의 아침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한 남자로부터 기분 좋은 초대를 받았다. 모리셔스에서 달리는 너의 사진을 봤어. 나는 레위니용의 매거진 기자로 일해. 나도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레위니용에도 매년 10월이 되면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거든. 레위니용을 함께 달려보지 않을래? 그렇게 나는 레위니용행 비행기 티켓을 발권했다. 지금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뜻밖의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선물 같은 하루가 주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 안정은 작가님의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